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을 되돌아본다는 생각으로 국정운영 평가보다는 그의 인격과 지금처럼 행동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덧붙여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성과 별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행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행성으로는 토성과 목성이 있습니다. 토성과 목성은 12개 별자리 중 염소 자리에 위치합니다. 이는 법조이나 공무원이 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만약 토성은 없고 목성의 힘만 있었다면 사법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오래 준비하고도 합격하지 못하거나 법무사 또는 하위직 공무원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반대로 토성만 있고 목성에 힘이 없었다면 총장이나 대통령까지는 힘들었겠지만 조용하고 평범한 법조인이나 고위 공무원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토성과 목성이 중요한 이유는 91년 사법시험 합격과 2022년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 직무를 유지하게 했고 검찰총장과 대통령 당선까지 이르게 했으니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000년부터 2023년까지는 윤 대통령 인생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성과 목성에 이어서 역행하는 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은 2024년 이후 대통령 삶에 영향을 주는 행성이어서 토성과 목성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지만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영향을 주었던 토성과 목성에 비하면 힘이 아주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년 동안 대통령을 보호했던 토성과 목성마저 화성을 공격하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행운이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는 뜻이 되기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면 문제가 속출하거나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배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후 대통령의 삶은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더 조여오는 야당의 공격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소유주들의 원망이나 원로들의 배신, 오래된 동맹의 결렬도 경험할 수 있으며 화성이 뜻하는 직업인 군이나 의사, 검찰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은 화성이 대통령 삶에 영향을 주는 첫 해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2025년은 화성뿐 아니라 태양의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받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피해갈 수 없고 국민에게 자비를 호소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역행하는 화성이 알려주는 해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은 다행스럽게도 사건만 일으키는 행성은 아닙니다. 사건을 최소화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키는 해법도 숨어 있습니다. 그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성이 역행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역행하는 화성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못 잡거나 큰 실수를 하면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에너지를 경제를 개혁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얻게 될 것이고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법은 화성을 대표하는 별인 사우스 스케일에 있습니다.
사우스 스케일은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별이지만 대부분은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멈추거나 늦추는 건 복수를 포기하는 관대함입니다. 2024년부터 2년 동안은 복수를 위해 정의를 포기하거나 분노를 참지 못해 방향성을 잘못 잡게 되면 행동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대통령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성과 목성, 화성, 즉 행성으로 윤 대통령을 예측했으니 이제는 별의 의미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행성이 세부적인 예측이라면 별은 전체 흐름을 예측합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 있는 별 중 첫 번째는 베가입니다. 검은고자리 1등성인 베가는 천국의 심판자로 불릴 만큼 높은 지위를 보장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별입니다. 윤 대통령 경우는 베가별이 토성과 만나기 때문에 광적으로 법과 관련된 직업과 지위를 좋아하고 법을 이용해서 상대를 괴롭히며 악한 행동으로 자기 것을 이룬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치인이나 법조인의 후원으로 놀라운 지위를 얻거나 많은 재산을 갖게 되지만 변덕과 복수심으로 물이 새듯 인기가 떨어져 인생 말년에는 반드시 법정에 서는 일이 많아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 있는 별 중 두 번째는 파시에스입니다. 파시에스는 야망은 크지만 그만큼 허영심도 강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둥을 무너뜨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한 집안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이기에 국가의 기둥이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성학에서는 파시에스 별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야 하고 선행을 베풀며 어려운 사람을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 있는 별 중 세 번째는 알지르인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별의 영향이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지르는 적을 숙청해서 지위가 높아지지만 결국 본인도 당한다는 뜻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사냥꾼의 활에 맞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사냥꾼의 활에 맞는다는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2022년 말에 한동훈 장관을 예측하면서 한 장관은 사냥꾼이 쏘는 화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살이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화살이고 대통령은 화살을 맞는 관계니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화살을 뜻하는 아레나별과 관련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 있는 페가수스 별자리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페가수스는 머리가 잘린 메두사의 피에서 태어난 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메두사는 알골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알골별의 피를 먹고 자라 하늘로 날아간 것이 페가수스입니다. 제 컨텐츠를 자주 보신 분이라면 알고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조국 대표입니다. 페가수스가 알골별의 피를 먹고 자랐듯 윤 대통령은 조국 대표의 희생을 통해 인기가 높아졌고 성장한 페가수스가 하늘로 날아갔듯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가수스를 길들여서 타고 다닌 건 벨레로폰이라는 신화 속 영웅입니다. 신들과 겨룰 정도로 오만 방자했던 벨레로폰은 페가수스를 타고 날아가다 추락했고 벨레로폰이 추락하자
자유로워진 페가수스는 하늘을 계속 날아다니다 별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페가수스가 별들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된 건 한때는 페가수스를 길들였던 벨레로폰이 하늘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벨레로폰이 추락해서 페가수스가 자리를 잡았듯 누군가가 추락해야 대통령도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있는 행성과 별을 통해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별들의 조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